자기 자신에게서 기초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었고. 심지어 제가 2인국 페스티벌 나가서 작품상을 받았던 카모마일과 비빔면이라는 2인극이 있어요. 그건 부부가 첫 만남에서 17년 동안 산 얘기를 중간중간 애도 낳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서로 한 번씩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그런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있어요. 제 작품 2인극. 직접 출연도 했어요. 제가 그 남자 역으로. 그래서 2014년에 서울 연극인대상 연기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 얘기냐고. 왜냐하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작가를 지망하는 작가 지망생인데 작가가 못 되고 카페를 하는 주인공으로 나오고, 여자는 뮤지컬 배우가 되려고 했는데 뮤지컬 배우가 못 되고 카페 일을 돕는 아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배우니까 뭔가 진짜 이렇게 뭐 부부의 이야기를 썼나 보다. 근데 절대 아니죠. 반 정도 컨택하고 반은 창작을 한 거죠. 왜 창작을 할 수밖에 없냐면, 뭐 저희 부부가 뭐라고 극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다 똑같이 살았지. 그러니까 극적인 요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극적인 게 들어가지 않으면, 극적인 거라면 뭐 죽여야 돼요? 그게 극적인 거야. 그럼 뭐가 극적인 거야? 죽이고 살리고 사고를 당하고 그게 극적이냐?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홍길동은 적자인가요? 서자인가요? 서자죠. 조선시대 서자는 출세하는데 이렇게 한계가 있죠.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수 없는. 그래서 되게 절망하고 그 유명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아니, 세상에 태어났는데 홍길동이가 무슨 죄예요? 할 때는 몰랐겠지. 5살, 6살. 근데, 아버지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야, 너 아버지라고 하지 마. 왜요? 너 인마 너 서자인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지. 홍길동의 고민은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느냐. 이제 고민 두 번째. 홍길동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도 갈 수 있었어. 근데 서자니까 넌 서울대도 못 들어갔네. 왜? 출세도 못해. 이 두 가지만 봅시다. 나머지는 모르겠고. 지금 이 상태로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출세도 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을 드라마틱한 인물로 만들 때는 여기다가 무슨 약을 좀 쳐야 돼요. 그 약이 뭐게요? 어떻게 해야지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극적으로 변할까요? 여기서. 자,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너무 밉다고 해봅시다. 나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 홍길동 부럽다. 나 같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난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나 아버지 별로 필요 없는데? 내 인생에? 홍길동이가 그랬나요? 아니죠.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애착이나 열망이 있다 없다. 엄청 있었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가봅시다. 홍길동의 꿈은 구급 공무원도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잘 살아서 집에서 그냥 소여물이나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일하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자기는 어디 나가서 한 4시간 이상 일하는 게 너무 싫어. 백수가 꿈이야. 홍길동은 그랬나요? 나중에 결국 활민당을 만들어서 무슨 그 나라를 세우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조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출세하지 못하니까 어느 섬을 자신들의 이상을 하는, 지가 임금이 돼버려. 왕국에. 그 정도로 어떤 성취 동기라든가 출세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았던 희대의 영웅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홍길동입니다. 근데 그는 조선에서 출세를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절대. 서자기 때문에. 자, 그에게 걸림돌은 서자라는 장애물을 만들어주고 작가는 그와 동시에 엄청난 성취 동기와 가족애와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이 마음 안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게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첫 번째 예를 들었던 이유는 극적인 인물의 특성은 꿈과 장애물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해야 돼요. 꿈, 목적, 목표. 그러니까 이 목표가 목적이 없는 주인공은 장애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죠. 뭐가 달리려고 하는데 다리가 부러져야 힘든 거지. 달릴 마음이 없으면 다리가 부러진 게 하나도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여기는 안 적혀져 있는데 네. 입으로 얘기한 이 소녀의 꿈은 울타리를 찾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사실은 수업 과정이에요. 이 소녀의 꿈은 울타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를 누굴 통해서 찾아요? 가족을 통해서. 아빠. 아빠를 통해서 울타리를 찾는 게 이 드라마를 시작한 소녀의 꿈이었어요. 근데 우여곡절 드라마를 거쳐서 소녀가 깨닫게 된 것은 그 꿈이 변형이 돼요. A가 아니라 B로 끝나요. 소녀는. 어떻게 끝나?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다.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다른 결론. 자, 이게 여정인 거예요. 드라마의 여정을 통해서 처음 품었던 꿈이 아니라 다른 꿈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이야기. 이것 또한 전형적인 드라마의 플롯입니다. 자기는 모르고 썼지만은 전형적인 플롯이 이런 플롯들이 많아요. 주인공이 처음에 이러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다른 걸 깨닫게 되는. 어떻게 말하면 영리 것도 그럴 수 있지. 자살하려고 했는데 산에 가다가 아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예가 많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에피소드에 대한 수업을 할 텐데 저게 이제 1번 에피소드인 거예요. 그 한마디로 새로운 규칙을 제안한 게. 근데 작가의 선택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어요. 2번은 반대로 이건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건데 2번은 뭐냐면 반대로 우리 사회 남자들을 아들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또 여자들이야. 맞아. 다 해줘. 다 해줘. 그래. 부엌 못 들어오게 하고 매번 반찬 챙겨주고 이게 그런 예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답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에피소드를 들이댈 수도 있다. 아니, 그래서 그 남편분이 이제 요리 이런 거 많이 남자들이 요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치즈에 토마토에 뭘 브로콜리 뭐 해가지고 요리를 아침으로 늘 그걸 먹는다고 자랑을 해요. 맨날 그거 해 먹는다. 그게 뭔지 알 수도 없는데 아유 지겨워 죽겠어 맨날 저 소리인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쩌다가 좀 요리를 해보고 이러면 용기를 좀 준다든지 그래서 잘 할 수 있게 격려를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네 쿠사리를 주고 이제 막 핑풍아리를 주니까 되게 또 위축이 돼가지고 더 안 하고 남자가 막. 자, 뭐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은미경님께서 다음 고비는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어떤 에피소드를 선택한다는 3번은 남자들이 쓴다면 아빠, 엄마. 아빠가 여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엄마가 아빠처럼 바깥 양반이고 그래서 아빠가 주인공인데 아빠가 앞치마 집어던지고 나 이제 해방될래.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 여자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남자로 바뀌면서 객관화, 제3자, 객체화되면서 그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에피소드 숙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뭐냐면 그 작가의 개성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에피소드를 선택하느냐가 그 작가의 개성이에요. 이게 자기만의 강점이 있어요. 나는 4번으로 쓰면 잘 써. 나는 2번이 마음에 들어. 그건 결국은 개인적 선택인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들 안에서 사실은 이렇게 검증되고 그러면 재밌죠.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다음 시간에도 들고 다니시는 게 좋은 게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다음 숙제를 내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걸 보고 그 두 번째 거를 대조해보는 맛이 있어요.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게 우리가 드라마틱이라는 그 백신 주사를 몸 안에 맞아가는 단계거든요. 내 재미없는 이야기가 점점 드라마틱해진다. 이제 그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